나마스테. 안녕하세요. 무자극 영혼의 힐링 채널 스타시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산책 토크합니다. 미세먼지가 되게 심했는데 오늘 그나마 조금 맑아져서요, 날도 좋고 해서 산책 나왔어요. 최근에 산책 토크를 전혀 안 했잖아요. 먼저 제가 뭐 주제를 선택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오늘 뭔가 내용이 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아요. 어제 제가 그 영화 버닝을 봤거든요. 근데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버닝 얘기 좀 하면서 제가 언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했던 주제를 편하게 한번 녹여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그 버닝 혹시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난해한 영화이긴 하잖아요. 그런 평가들이 있고, 근데 일단 저는 전반적으로 그 끌고 가는 분위기랑 색감 뭐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좀 깊게 들어가면 이 캐릭터들이 너무나 매력적인 거예요. 거기 나오는 그 3명, 스티븐 영이랑 그 요한이랑 그 여자 배우부,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최근에 뜨신 분이잖아요. 그 3분의 캐릭터들이 너무 매력 있는데, 특히나 그 안에서 그 스티븐 영 내 캐릭터가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그 미묘한 선을 지키는 것들 보는 재미가 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끌고 가는 내내 이 사람이 엄청 부자로 나오거든요, 영화 자체에서. 그 요한이랑 그 나머지 여자분은 좀 그에 비해서 좀 쉽게 말하면 좀 많이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나오는데 그 셋이 시간을 보내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면서 영화가 쭉 끌고 가게 되는데, 이 스티븐 연이라는 사람은 이 2명을 대하는 어떤 자세나 그런 생각이 어떤 느낌으로 이 사람들을 대할까. 왜냐면 자기가 여태까지 살던 그런 세계, 자기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그런 삶과는 정말 반대편의 끝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다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더군다나 이 상하로 비교를 하자면 막말로 정말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의 삶과 비교해서는. 근데 굉장히 그 선입관 같은 거 없이 편안하게 섞이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 캐릭터의 그 감성, 그 감정, 그 생각을 파악하는 재미가 되게 있는 거예요. 얘는 정말 무슨 생각일까. 그리고 되게 미묘하게 선을 지키거든요. 얘가 이 2명의 나머지 둘을 정말 무시하는 건가, 정말 가지고 노는 건가 라고 살짝씩 비춰주는, 니네들은 다 내 아래야, 니네 그냥 재밌는 장난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고 보여주는 그런 미묘한 표정, 분위기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 캐치하는 재미. 그리고 감독 이창동이었나요? 그 조금 난해한 영화들이나 딥한 영화들을 많이 하기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거리들을 자기가 정답을 정확히 만들어서 준다기보다는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니네들이 나름 해석해봐라는 것들을 던져주는 이제 감독으로 유명한데, 저는 그런 공간들이 되게 좋았어요. 자, 니네들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느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추측을 해야 돼 라는 영화들이 좀 일반적인 영화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이 감독의 영화들은 대부분 공간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놔요. 이 공간들을 줄 테니 이 공간 안에서는 니네들이 생각을 해봐, 대신에 공간은 주어줄게,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영화 관련 그런 어떤 내용들 찾아보면 대부분 한 줄 그 평이라고 할까? 영화의 분위기를 표현하는 그 한 줄 라인이 나오는데 대부분 설명이 그렇게 나와요. 어떤 젊은 세대들의 분노, 이렇게 분노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 표현도 되게 적절한 것 같아요. 일단은 3명의 캐릭터 중에서 그 스티븐 연은 엄청 부자의 막 진짜 금수저의 럭셔리한 삶을 사는, 근데 더군다나 인성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굉장히 센스가 있고 모든 게 뭐 완벽한 것처럼 보이는 캐릭터. 그리고 나머지 둘은 요한 플러스 그 여자분, 그 둘의 캐릭터는 정말 그 바닥에서
이 사람과 어울리면서 어떤 오는 그런 괴리감을 거기에 공격받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정말 끈 하나를 붙잡고 이것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어 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느낌 같은 것을 중간중간에 보여주는 장면들이 나와요. 정말 갖고 있던 그런 하나의 그 줄마저 아슬아슬하게 놓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도 나오고, 정말 간신히 부여잡고 있는 듯한 느낌의 장면들도 나오고요. 그런 표현들도 되게 좋았고, 일단 주제가 젊은 세대들의 분노인 만큼 현재 지금 일단 어떤 미디어들이 보여주는 그런 삶의 방식들은 그 어떤 행복의 뭐라고 해야 되지? 정의 같은 것들은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기본적인 그런 라이프를 살다가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뭔가 좀 정형화된 느낌들이 있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아파트 어느 정도 20평대, 30평대 아파트는 살아줘야 되고, 그리고 차는 뭐 이 정도 있어줘야 되고, 현금 자산은 어느 정도 되고, 뭐 투자처도 또 따로 있어서 또 언제 자기의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않거나 급작스럽게 자기의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하는 경우, 또 그런 것들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어떤 부수입 플러스 그런 투자, 뭐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거에 주식 자산 같은 게 있겠죠. 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고, 뭔가 이런 어떤 이게 왜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또 이런 세뇌 작용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기준들 있잖아요. 대부분 이런 것들 어떻게 체크해 보면 좋냐, 인스타 같은 거 보면 되게 쉽게 알 수 있죠. 인스타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일반 사람들이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내용들을 일단 사진을 찍어서 그쪽에 올리게 되잖아요. 근데 보면 이제 뭐 대부분 보면 이제 럭셔리한 것들, 나 잘 살고 있어, 나 이 정도야, 뭐 이런 것들의 냄새를 풍기는 사진들을 주로 올리게 되고, 뭐 당연한 거긴 한데 집에서 뭐 냄비에다 밥 비벼 먹고 이런 거, 추리닝 바지 무릎까지 걷고 앉아갖고 냄비채 밥 비벼 먹고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근데 좀 과장한 얘기예요. 그런 거 보면 자신이 비춰지고 싶은 모습이나 아니면 보여주고 싶은 것들은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인스타 봐도 비슷한 것들이 올라오니까, 뭐 럭셔리한 뭐 호캉스 하거나 휴가 가거나 뭔가 쇼핑을 했을 때 뭐 그런 것들 보여주거나, 아니면 맛집, 평상시에 매일 먹는 것처럼 보이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맛집 사진들이나, 모르겠어요. 뭐 자연스럽게 물론 별 생각 없이 올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저는요. 그런 것들이 아마 요즘 흘러가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영화로 돌아가면 또 분노라는 게 왜 일어날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 혼자 무인도에 있으면 불안이나 분노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무인도에 자기가 혼자 살아. 아주 아름다운, 예를 들면 섬 같은데 정말 낙후된데 뭐 물도 막 이렇게 빗물 받아먹고, 뭐 바나나 따먹고, 배 만들어서 물고기 잡아서 먹고, 예를 들면요. 그런데 있었으면 아마 그런 분노 같은 게 없었지 않았을까요? 대부분 비교해서 이제 오니까, 특히 그 영화는 그런 부분을 정말 콕 집어서, 콕 집지만 다루는 거는 굉장히 그 물컹물컹하게 다뤄요. 그 날카로운 느낌을 굉장히 물컹물컹하게 주물르는 듯하게 영화에서는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영화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자기도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쫓아갈 수 없는 그 거리감, 그 이질감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그것을 소화시키는지, 그 감정, 그 힘듦을 어떻게 소화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고민 같은 게 있어요, 영화에서 다루는. 근데 대부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니까, 우리들은. 그 스티븐 영 같은 캐릭터의 사람은 말 그대로 퍼센티지로 따지면 아마 0.1%, 0.01% 정도 될 거예요. 그 나이까지 감안을 하면요, 캐릭터가 갖고 있는 나이까지 감안을 하면.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런 거에서 영향을 받는,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우리들은 그 감정을 어떻게 소화시킬까에 대한 그런 의문이 이제 생기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요령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아무튼
일단 제가 영화가 너무 좋아서 어제 이 영화를 뭐 따로 소개를 할까 어쩔까 하다가 오늘은 좀 편하게 산책하면서 같이 얘기 나누고 싶어서요.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넷플릭스에 다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저녁에 9시에 맥주 하나 놓고 좀 차분하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영화가 어떤 쉬운 느낌의 영화는 확실히 아닌데 평상시에 그런 좀 잔잔하고 좀 딥한 영화, 최근에 노매드랜드 한번 소개했잖아요. 그런 분위기의 영화들 좋아하시면 아마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떤 스펙타클한 스토리에 어떤 변화나 반전 그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각 장면이나 그 정말 디테일하게 다룬 부분들이 있거든요. 잠깐 비춰주는 그런 부분들에 대사도 없는 그런 분위기의 묘사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장면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캐치하는 재미, 그런 것들 자기 스스로 해석해보는 재미가 있는 영화라서 평상시에 딥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재미있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영화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아까 녹여낸다고 한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떤 제가 뭔가를 제시한다기보다는요, 일단은 어떤 화두를 하나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각자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인생을 놓고 볼 때 이제 큰 어떤 줄기, 어떤 철학적, 라이프 스타일적 더 줄기가 있잖아요. 각자 가지고 있는 거. 근데 그거를 좀 확고하게 하나 만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그 질문이 뭐냐면, 질문이 제일 중요해요. 그 대답보다는요. 우리들이 계속 꿈꾸는 그 삶이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잠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그런 부분들, 나는 이 정도 라이프는 살 거야, 이런 집에, 이런 느낌의 집에, 이런 느낌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뭐 이런 정도의 어떤 물질은 갖고 이런 수준, 뭔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자기의 꿈이나 목표가 젊을수록 되게 그쪽으로 많이 맞춰져 있을 거예요. 어떤 철학적인 부분이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뿌리가 되는 부분보다는 그거 자체에 좀 초점을 맞춘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리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 1번 뭐 20평대 아파트, 뭐 2번 차는 뭐 이 정도급, 3번 직업은 이 정도의 연봉은 어느 선, 4번 뭐 1년에 2번 3번의 해외여행, 뭔가 있잖아요. 그런 식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초점을 많이 맞추게 될 텐데 저는 조금 그게 좀 틀려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식의 느낌도 없다고는 말하지 못하겠는데, 저도 이제 그런 걸 갖고 있었던 20대, 30대 뭐 초중반 시절이 있었어요. 한 100개 정도 적어놓고 이렇게 하나씩 지우면서 목표 이루고 뭐 그랬던 때가 있긴 있었는데, 그게 송두리째 한 번에 바뀐 게 있었는데요. 그거는 어느 순간 제가 명상을 하다 떠올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단 하나의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이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건데요. 우리가 죽는 시점에서, 예를 들면 뭐 급작스럽게 병이 걸려서 그럴 수도 있고 죽음을 기다리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사고를 당해서 뭐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나이가 많아서 뭐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맞이하는 시점까지의 삶에서 내가 이루고자 했던, 내가 여기에 다음에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비스무리하게 정도만 이루어지거나 근처에도 가지 못하지만, 뭔가 그렇게 됐을 경우 자기가 죽는 시점에서 과연 나는, 내 인생은 실패였다, 혹은 내 인생은 아쉬움 투성이었다가 되지 않을까, 거기에만 목표를 두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러분이 현재 잡고 있는 그런 목표나 이상적인 삶, 목표적인 삶,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삶이 여러분이 죽는 시점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을 아쉬움 투성의 삶, 불만 투성의 삶, 후회 투성의 삶, 만족하지 못한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마무리하는 삶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죠. 더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자 하는 그 목표적 삶 있잖아요. 현재는 살고 있지 못하나 이렇게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은 삶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죽을 때 그거를 전혀 이루지 못하고 노력은 했으나 그게 진짜 50%만 이루어지거나 30%만 이루어지거나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여러분이 삶을 마무리한다면 여러분은 그 순간에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 이거 하나, 답은 각자 내보시기 바래요. 나머지 하나는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더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요. 그렇다면 만약에 거기에 내 삶을 전체를 평가하는 거를 넣지 말고 내가 그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래도 이것들은 내가 이뤘으니까 그래도 내 삶은 정말 80% 이상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안전장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제 라이프 스타일이나 그런 목표 같은 게 다 뒤집어져서 바뀌어 버렸거든요. 구체적인 리스트들,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는 그런 리스트들이 정말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나 이것들만은 내가 요번 생에서 이뤘으며 잘 가꿨다라고 생각하는 이것들만은 내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죽는 순간에 그래도 나는 정말 이번 생은 정말 재밌게 맛있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것을 살짝 공유를 하자면 저는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 물질적인 포커스예요. 지금 말하는 거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래도 내가 이것들을 했으면 내 삶이 정말 행복했다고 여기고 죽는 순간에 미소 지으면서 맛있게 살다 간다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저는 생각했냐면, 첫째는요, 세상에서 굉장히 많은 멋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해보고 그 사람들과 친구가 돼보고 한국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전 세계에 정말 많은 다양한 인종,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만나서 멋있는 친구들이요. 당연히 외모가 아니죠. 그냥 전반적인 거죠. 그런 멋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좀 그런 친구들을 많이 늘리면서 살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나 했고,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는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다들 각자의 꿈이 있잖아요. 지금 회사 다니면서 가수를 꿈꾸는 분들도 계실 거고, 막말로 쉽게 설명을 해서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고 그 하고 싶은 일에서 성공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진짜 하기 싫은 일은 하지 말자. 그러니까 나는 적어도 이번 삶을 살면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못했더라도 하기 싫은 일은 안 했다 라고 말하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긴 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잘 지키면서 이 두 가지를 잘 지키면서 살고 있고, 반대로 제가 원하는 그런 물질적인 부분은 그만큼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게 있으니까 저는 정말 걱정이 안 되고 아직까지 너무 행복하거든요. 행복할 때 훨씬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가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것까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세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거랑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 지구가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이 한국이라는, 특히 서울이라는 이 좁은 땅에서만 내 일생을 보내지 말자라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땅을 밟아보고, 그게 이제 개수에 나는 여기 찍었어 라는 의미보다는요, 좋아하는 곳이 생기면 거기서 녹아져 보자, 그쪽 나라의 말도 배워보고 그쪽 나라의 삶에 정말 들어가 보자, 그런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여행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느낌의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각자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나 여기 찍었어 이거보다는 좋아하는 곳이 발견이 되면, 찍다가 좋아하는 곳이 발견되면 일단 그 나라의 언어를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좀 장기로 지내봐요. 그래서 그 현지 친구들도 깊게 사귀어보고 이 현지인 것 동화가 되는 그런 느낌, 정말 내가 좋아하는 그곳에 이방인이 아닌 나름 섞여 들어가 보는 그 경험들을 되게 좋아해서 그게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게 세 번째가 될까요? 그래서 오늘 내용 쭉 정리해 볼게요. 처음에 버닝이라는 영화로 어떤 젊은 세대가 갖고 있는 분노,
대한 얘기와 영화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제가 매력을 느꼈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드렸고, 그 다음에 그 영화를 바톤 터치해서 다들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계실 텐데, 행복으로 가는 길, 그 여정에 내가 요것들은 이루겠다라는 그런 목표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과연 그것들이 내가 눈을 감는 순간, 이번 생을 거의 뭐 8, 90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대부분 이루지 못한 순간, 열심히 추격하고 열심히 정말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한 그 순간, 과연 나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번 생을 돌아보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해보셨으면 했고, 그렇다면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 내가 그런 목표들을 이루지 못했으나 발버둥 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것들은 적어도 했기 때문에 이번 삶은 정말 맛있게 재미있게 잘 살다 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들은 무엇인지, 그것들이 저의 개인적인 경우는 저의 지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행복으로 가는 그 목표들보다 이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저한테는 이게 저를 행복으로 가는 여정을 안내해 줄 그런 안전망 같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과연 죽는 순간에 못 이뤘지만 이것들을 했으므로 저것들이 다 상쇄되고 나는 죽는 순간에 미소 지으면서 행복하게 잘 산다 간다라고 말하면서 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만약에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거나 그런 것들을 아직 갖고 계시지 않으신다면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쪽에 어떤 목표도 한번 잡아 보시면, 여러분이 삶을 열심히 발버둥 치듯 정말 열심히 나를 활활 태우면서 이루고자 했던 것들이 자기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방금 이런 부분들이 그것들을 상쇄시켜주고, 그런 분노나 우울함, 그런 자괴감, 그런 것들로부터 상쇄시켜주면서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스스로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안전망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 꼭 갖춰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얘기를 해봤습니다. 산책 덕후를 하기에는 어쩌면 조금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었지만, 예전부터 좀 생각해 놓은 부분이라 이 부분 같이 한번 공유하고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건데, 오늘 그렇게 타이밍이 됐나 봐요. 자연스럽게 그 얘기가 이렇게 이어진 거 보면, 네, 다들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스.